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MSCI 지수 반기 리뷰, 그러니까 정기 변경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앞머리를 따서 MSCI라고 하는데요. 네. MSCI 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펀드 자금들이 대부분 다 이 MSCI 지수를 벤치마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MSCI 지수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어야 전 세계 펀드 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MSCI는 여러 세부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기 때문에 MSCI 신흥국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에 한국 시장은 편입돼 있고요. 네. 그 신흥국 지수에 추종하는 자금이 지금 1조 5,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90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 MSCI 신흥국 지수 안에 들어간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거든요. 네. 고루고루 편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신흥국 지수 내에 한국 지수가 11.32%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 1조 5,420억 중에 11.32%를 곱하면 한 21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이 이 MSCI가 한국 지수에 편입하는 한국 증시의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수에 편입하는 종목들을 바꾸거든요. 그 바꾸는 이번에 리뷰가 13일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4일부터 실제 종목이 변경된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새로운 지금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MSCI 지수가 이제 한국 지수, 네. 한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그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종목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놓고 있고, 근데 그 바구니에 담아놓은 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많은 펀드들이 그걸 추종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MSCI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편입되는 뭐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을 가지고 편입과 편출을 결정하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 지수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시가총액 전체 양을 보기보다는 실제 유동 시가총액,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움직이는 그 주식 수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시장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동 주식 수, 우리 유통 주식 수라고도 하는데요. 그 주식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편입하는 종목들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MSCI 한국 지수에는 한 110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번 변경을 통해서 104개 또는 107개 정도로 소폭 이제 편입 종목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에서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종목이 아마 빠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작년 11월에 이제 이게 반기 리뷰니까 네네. 6개월마다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 작년 11월에는 보니까 2개 종목이 감소됐더라고요. 네네. 하나의 종목이 새로 편입되고 3개의 종목이 이제 빠졌던 네네. 그런 과정인데 요번에는 한 4개에서 6개가 빠진다고 보면은 좀 규모가 크다라고 조정의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신규 편입보다는 좀 빠지는 종목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음.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새로 들어오고 또 새로 네. 나갈 것 같으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한국 지수에서 편출 빠지게 되면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이 일단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물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빠지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빠지는 종목은 최근에 여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인 그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7년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됐거든요. 이 메디톡스는. 네. 그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메디톡신 관련해서 지금 성분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이 판매 제조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900억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7년 편입 당시에 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1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태양광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한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한 지금 OCI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였던 KCC, 대우건설, 현대백화점, 헬리스믹스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MSCI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는 거고요. 이 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규로 들어올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네. 그래서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죠. 지금 그 언택트 관련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더존 비존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관련 그 테마에서 항상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가장 큰 지금 이슈는 바로 한진칼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 네.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 전체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지금 남매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한진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또 이제 그 최근 4월 들어서는 지금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11%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진칼 지금 시가총액이 1조로 훌쩍 넘어서면서 이번에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한진칼이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뭐 거의 99%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네. 단 하나 지금 MSCI가 바라보는 변수,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작다라는 게 가장 큰 지금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델타항공이라든지 이대주주인 델타항공이라든지 그레이스홀딩스, 대우개발 이런 업체들이 지금 그 남매 양진영을 사실은 도와주기 위해서 지분을 계속 늘려왔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들은 언제든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수로 봐야 되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양쪽을 돕기 위해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팔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거는 묵혀 있는 주식이다라고 판단해서 MSCI가 이걸 유통 주식수에서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수가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한진칼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이 늘어났지만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진칼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편입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뛰었기 때문에 실제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조정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은 일단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편입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투자 유입이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방금 언급하셨던 편입 예상이 되는 종목들에 지금이라도 조금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면 좋을지 조언을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그 13일에 지수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네. 14일 내지 뭐 15일 이렇게 이제 실제 그 바뀐 지수가 운영이 되는데요. 예. 바뀐 날 당일날 만약에 해당 펀드들이 인덱스 펀드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을 한꺼번에 매입할 경우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뛰어버리겠죠. 네. 그리고 단기에 그 포트폴리오에 반영된 비중만큼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장담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편입이 거의 유력한 종목들은 편입 발표 이전에 펀드들이 조금씩 주식을 사 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좀 편입 직전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네. 양상들이 과거에도 누적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실제 어제 나온 한 증권사 그 분석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총 12번의 지수 정기 변경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편입된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는 항상 변경일 사흘이나 닷새 전에 꼭지를 찍고 항상 주가가 빠지더라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주식을 사담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수 편입된 이후에 후행적으로 추종 매매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빠지는 종목,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에 예.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발표 이후에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만약에 투자를 결정하시더라도 신중하게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곰곰이 분석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